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 1차 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제작된 내용입니다. CBT 보고문제 출제 내용을 추가로 반영해서 업데이트했습니다. 관련 자료나 링크는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과 고정 댓글에 넣어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심리검사 지능지수 IQ 그리고 지능 모형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지능지수 IQ는요, 가장 먼저 사용한 사람 바로 스탠포드 빈입니다. 스탠포드 빈의 지능지수 IQ라는 개념을 가장 처음 사용했습니다. IQ의 평균값은 무조건 100이에요. 평균값을 100으로 맞췄습니다. 지점수에다가 일정수의 편차를 곱하고 평균치를 100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IQ 평균값은 100이에요. 비율 지능지수와 편차 지능지수. 자, 여기 1차 시험에 한정해서만 이야기하면 비율 지능지수는 이러이러한 비율이고요. 편차 지능지수는 편차를 사용합니다. 다시 비율 지능지수는 정신연령과 신체연령의 비율이고요. 편차 지능지수는 표준 편차 15나 16을 사용하는 편차에 관련한 지능지수예요. 그러니까 편차를 사용했으니까 당연히 지능지수의 분포 형태와 관련이 있겠죠. 그리고 분포니까 당연히 혼자 시험 보는 게 아닙니다. 집단용 지능검사에 사용이 됩니다. 비율지능지수, 편차지능지수에서 봐야 될 핵심 단어는 그 지문 안에 비율이란 단어가 들어가느냐, 편차라는 단어가 들어가냐, 이렇게 두 가지로의 관점으로 집중해서 보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스탠버그의 3원 지능 모형입니다. 3원, 세 가지란 뜻이에요. 맥락적 지능, 경험적 지능, 성분적 지능입니다. 요거 맥락, 경험, 성분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3원 지능 모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훨씬 1차 시험 대비해서는 가장 적절한 공부 방법입니다. 카텔의 유동성 지능, 결정성 지능이요. 결정성이라는 뜻은 뭐 여기서 디시전이 아니고요. 얼음처럼 결정화되다, 얼음처럼 고체화되다 그런 뜻이에요. 즉 크리스탈라이즈 되는 그런 지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성인기 이후에는 지능이 쇠퇴한다고 단정지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발전하는 지능이 있다. 그게 바로 결정성 지능이다. 크리스탈라이즈 된 지능이다. 라고 주장한 게 바로 카르텔 유동성 지능이고요. 과거의 유동성 지능 선천적이고요. 정상적인 노령화에 따라서 감소합니다. 14세까지는 발달하다가 22세 이후에는 감소합니다. 반면에 결정성 지능은요, 40세 혹은 그 이후에도 발전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개인의 문화적, 교육적 경험에 따라 영향을 받아서 환경에 따라서 그 이후에도 발전 가능하다 보고 있는 게 바로 결정성 지능입니다. 웩슬러 지능검사입니다. WAIS, WISE 이것도 같이 외워줘야 돼요. 웩슬러 어덜트 인텔리전트 스케일 요 뒤에 영어까지를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WISE, WAIS까지는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에 한국판 웩슬러 성인용 지능검사 앞에 K자를 더 붙였어요. KWISE라고 부릅니다. 인지능력 평가하는 거고요. 직무 능력을 언어 능력과 동작성 능력으로 구분해서 분석합니다. 그래서 언어성 검사와 동작성 검사가 있어요. 총 11개의 하위 검사로 구성되어 있고요. 반응 양식, 검사 양식으로 개인의 독특한 심리 특성도 파악할 수 있고요. 신뢰도 타당도가 높습니다. 자, 문제는요. KWISE4가 2012년에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이후에도 WISE3도 여전히 출제됩니다. 그래서 공부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데 어쩔 수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앞으로는 WISE4가 집중적으로 나오겠죠. 하지만 그 이후에도 WISE3도 여전히 공부를 해둬야 됩니다. 먼저 언어성 검사요. 기본 지식, 숫자 외우기, 산수 문제, 이해 문제, 어휘 문제, 공통성 문제 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 숫자 외우기는 피검자의 상태에 따라서 변동되거나 손상되기 가장 쉬운 부분입니다. 뭔가 외우는 건 상태가 나쁘면 값이 변동될 가능성이 되게 높죠. 결정성 기능이 40세 이후에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지능이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거 바로 이해력 같은 거, 공통성 찾기, 그 다음에 어휘력 이런 것들이 바로 결정성 지능에 해당합니다. 결정성 지능을 찾아라. 이해력, 공통성, 어휘력 이런 것들입니다. 동작성 검사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바꿔쓰기고요. 빠진 곳 찾기, 모양 찾기, 토막닥 찾기 같은 게 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 바로 추리력. 추리력은요. 와이스 검사의 포함 대상이 아닙니다. 추리력은 와이스 검사 대상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예요. 언어성 문제에는 공통성 문제가 있다. 요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언어성 문제에는 공통성 문제가 있다. 자, 동작성 문제에는 바꿔쓰기 문제가 있다. 동작성 문제에는 바꿔쓰기가 있다. 요 두 가지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성인용 웩슬러 검사 4, KYS4 2012년 개정판에는 언어 이해, 지각 추론, 작업 기억, 처리 속도 이렇게 4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굳이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그 중에 하나가 처리 속도 부분이고요. 처리 속도는 동형 찾기, 기호 쓰기, 지우기, 보충 요런 덩어리들이 안에 있어요. 자, 여기에는 퍼즐은 처리 속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퍼즐은 처리 속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의 핵심 이론 파트입니다. 교재에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여 년간의 모든 문제를 분석해서 2200여 개의 필요한 모든 문제를 주제별로 모았습니다. 이론서와 문제집을 한 권으로 완성한 문제 기반 학습지입니다. 이 한 권만으로도 완벽한 수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영상 아래 댓글에 구매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직업 선호도 검사는 홀랜드 모형을 기초로 개발된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현탐예 사진관이에요. 지문을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현탐예 인내형이죠. 예, 인내형은 없습니다. 오답이에요. 직업 선호도 검사는 직업 흥미 검사, 성격 검사, 그리고 생활사 검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흥미를 조사하고 선호도를 조사하는데 지능을 검사할 리는 없겠죠. 직업 흥미 검사, 지능 검사, 생활사 검사로 구성되어 있다. 예, 오답입니다. 직업 흥미 검사의 목적은 당연히 적합한 직업 선정에 있는 거예요. 생활사 검사 역시요, 결국은 최종적으로 직업 선택 시 고려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거예요. 개인의 과거나 혹은 현재의 생활 특성, 개인의 과거 경험이나 생활 환경을 통해서 직무 성과를 예측하고요. 직업 선택 시 고려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생활사 검사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시간상 제약이 있다 그러면요, 직업 흥미, 성격, 생활사 중에서 직업 흥미 검사 이것만으로도 직업 선정이 가능합니다. 직업 흥미 검사의 종류요. 흥미라는 단어에는 흥미, interest라는 단어, I라는 단어하고요. 선호도, preference, P라는 단어가 꼭 포함됩니다. 그 다음 흥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했던 학자들이 바로 스트롱, 쿠더, 그 다음에 캠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 이름 스트롱, 캠벨, 쿠더라는 이름이 들어가든가 그 안에 I, 흥미, preference, P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 CDI 경력개발검사, 이거는 진로 성숙도 검사예요. 그래서 CDI는 아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Strong Interest Inventory, Strong 캠벨 검사, 사람 이름 들어가죠. 이 안에도 마찬가지로 I가 들어갑니다. 직업 흥미 검사, 프레퍼런스 P가 들어가고요. 쿠더 인터레스트 검사, 쿠더 프레퍼런스 검사, 스트롱 vocational interest 검사, 캐리어 어세스먼트 인벤토리 해서 CAI 요것만 지금 예외적으로 안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스트롱 검사, 스트롱 진로 탐색 검사, 스트롱 진로 흥미 검사, 스트롱 인터레스트 인벤토리, SII 이 모든 단어는요 다 같은 말입니다. 하지만 시험 문제에 출제될 때는 어떤 해에는 스트롱 검사로 물어보기도 하고 어떤 해에는 스트롱 진로 탐색 검사로 물어보기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문제 그대로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스트롱 직업 흥미 검사는 얼마나 직업 준비가 되어 있는지 성숙도를 물어보는 1단계 검사, 1부 검사와 직업 흥미 검사를 물어보는 2부 검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트롱 진로 탐색 검사는 1부 진로 성숙도 검사를 하고요. 2부의 직업 흥미 검사를 합니다. 직업 흥미 검사는 모두 세 가지로 이루어졌어요. 직업 흥미 검사를 할 때는 먼저 홀란드 유형을 확인해요. 홀란드의 6가지 유형을 제공하고 확인합니다. 이게 바로 일반 직업 분류 GOT예요. 그리고 나서 그 유형을 기반으로 해서 특정 흥미를 기준으로 더 세분화합니다. 이게 바로 기본 흥미 척도 BIS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업무 유형이나 학습 유형, 리더십 유형 이런 걸 가지고 개인의 특성을 다시 구분합니다. 이게 개인 특성 척도 PSS입니다. 이 내용은 블로그와 전자책에 동일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지기 꾸벅이 박종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